네, 벤이 Find an Island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눈이 안 좋아진 건지 말이죠. 제가 예전에 눈이 정말 좋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 반에서 유일하게 2.0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았는데 또 어른 되고 나서도 1.5 밑으로 안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40살 넘어가면서 시력을 그때 재보지는 않았는데 눈이 침침하고 필요한 걸 자주 느꼈는데, 방송 원고 읽고 뭐 서류 작업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오피스 그 워드가 포인트가 11이 그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본 워드 포인트 바꾼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뭐라고 할까요? 속상한 기분도 좀 들고 해서 글자 크기를 확대를 안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랩탑 바꾸면서 새 마음으로 12포인트를 바꿨는데, 눈이 너무나 또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지금 바꿨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 이런 고집 던지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한 걸, 욕심 버리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데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자꾸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살면서 욕심과 하고 싶은 것, 이거 구분하는 거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왔어요. 다른 사람 눈에 행복할 일을 포기하는 건 내 욕심이겠고, 또 내가 행복해지는 걸 선택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본인에게 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차나 좋은 집, 좋은 시기, 좋은 가방, 이런 게 진정 나를 행복한다기보다 다른 사람 시선이 개입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여행을 간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영화나 음악을 듣고 보고 읽고, 이런 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나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살면서 하면서 사는 게 정신, 몸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기. 자, 저는 이제 워드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확대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행복하고 기분 좋은 주말. 자, 내일은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인생의 명작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번 주 명작 함께 하겠습니다. 그랜트 셰퍼가 부르는 곡 러블리 타운.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마인드 파워 조성희 작가의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입니다. 지난달이었죠. 뜨겁게 날 응원한다. 네, 응원한다와 사랑한다. 네, 응원한다,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본인을 뜨겁게 응원해 보셨나요?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이 책은 5년 전에 나왔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죠. 이 책은 2달 전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5월 달에 나왔고, 제가 6월 달에 읽었으니까 100일 동안의 긍정의 필사, 그리고 긍정의 확언,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그리고 우리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바뀌는지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100일 동안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의 확언과 명언, 또 필사의 자료들이 담겨져 있는데, 책이 너무 이뻐요. 예쁜 그림, 사파, 또 이 책이 양장본이라서 그런지 읽기가 참 편합니다. 여러분들 양장본 다들 아시죠? 일반 책과 양장본의 차이는, 그 양장본은 넘기고 메모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러는데 참 편해요. 또 종이책 낱장, 겉장이 두꺼워서 잘 뭐 흠이 가거나 이렇게 훼손되지도 않죠. 너덜너덜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장본이 나온 책은요,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2독, 3독, 뭐 그 이상도 하는 정말 이렇게 잘 팔리는 책, 명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반증이겠죠. 많은 무수한 고전 또 명작들이 양장본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양장본이기 때문에 뭐 넘기고 메모하고 기록하기 좋은 장점이, 너무나도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네, 아시다시피 가격이 아주 조금 비싼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고려서적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K라디오를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일 긍정학원에 관한 책이긴 한데 저 역시 그 매주 제가 목요일날 진행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명작 북클럽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30일의 필사 그리고 긍정학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루의 변화 또 필사의 효과 이런 긍정학원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직접 느끼다 보니까 정말 하루가 변하고 성장하는 기분 저는 매일매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이 책을 통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이 책과 함께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변화와 성장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란시스카가 부르는 곡 Living on a Jet Plane 함께 듣겠습니다. 네,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송희 작가의 두 번째 응원 시리즈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입니다. 100일의 긍정 확언 프로젝트로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라. 책 앞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너무 이뻐요. 네. 파란색 양장본인데 안에 보면은 그 사파가 진짜 이뻐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 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 다 뜯어서 막 붙여놓고 싶어요. 네. 책이 아주 그 한국적인 취향과 정치가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이 아주 따뜻하고 느낌 있는 그런 그 색채가 아주 조화롭습니다. 100일 동안 우리가 긍정 확언과 필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책 안에 그 책 자체에 필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노트북 준비하지 않아도 이 한 권 책으로 글을 읽고 필사를 하고 긍정 확언까지 한 권에 다 할 수 있게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역시 그 한국 분들은 그 정말 재주가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원스톱 서비스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민족이 아닌가. 네, 빨리빨리 예전에는 그저 빨리빨리 문화였다면 지금은 빨리빨리와 실용성과 효율까지 그리고 퀄리티까지 선진국이죠. 이번에 발표됐죠. 세계 8대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마 이 고가의 책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취향이 책에다 밑줄을 글을 적고 메모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못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작은 밑줄도 저는 못 긋겠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아주 깔끔한 성격은 아닌데 방 어지르고 먹은 것도 안 치우는 편인데 또 이렇게 책에서만큼은 이렇게 다른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취향입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서 책 디렉션에 따라서 그대로 책에다 필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긍정 확언을 책에다가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1호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함께 만나보았던 조성희 대표가 이번에는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이 책이 저저번 달 출간됐는데 제가 출간과 동시에 한 2주 있다가 6월 초에 이제 주문했습니다. 그 고려서적 덕분에 빨리 받아볼 수 있었고 이 책은 하루 10분 긍정 확언을 하면서 100일 동안 변화하는 자신을 만나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서 나온 책을 미국에서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고려서적이 또 더한 또 고마운 마음 또 표현하고 싶네요. 또 우리 회계에서는 또 노벨 회계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150가 플러싱 한양마트 옆에 노벨 회계법인 또
서점계에서는 예, 맨하탄과 뉴저지 또 플러싱에도 있죠. 고려 서적. 저희 그 방송을 후원해 주시고 또 그 한인 이민 사회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달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뤘던 스테디셀러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라는 책이 5년 전 출간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의 요청과 한 권을 더 두 번째 책을 집필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독자들이 긍정적인 본인들이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죠. 부제가 100일 긍정학원 프로젝트예요. 뜨겁게 나를 응원한 이 책을 통해서 변화한 독자들을 단기간에 다시 한번 긍정 프로젝트에 저자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라. 누구의 지시나 누구의 감정도 영향받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만의 긍정 확언을 쓰고 시도 때도 없이 외치라고 책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 해줄 책이 바로 이 책,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라는 책인데 저 역시 이 책을 표본 삼아서 책에서 안내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매일 아침 필사를 하고 있고 긍정 확언을 적고 그거를 이제 메모를 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 북클럽 회원분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책을 소개하고 느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순도 100%의 경험과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은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 그 누군가가 본인이겠죠. 그리고 풍요로운 감정까지 모두 12가지 단계의 감정을 긍정 확언을 이렇게 전하는 내용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 나는 행복하다, 매일 나는 운동한다, 매일 나는 어떤 일을 해낸다, 이런 긍정 확언을 반복하고 적고 또 그것들을 또다시 동료들과 나누는 그런 그 과정을 유도하고 또 변화를 기대하는 책입니다. 그 기록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혼자 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아침에 긍정 확언을 같이 해볼 대상이 있다면 본인이 적고 사진 찍어서 단체방에 공유하면 그 에너지가 분명히 더 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변화하길 원하는 모습, 내가 정말로 그동안 너무나도 인색했던 나를 사랑하는 과정을 찾아가면서 확언을 하면서 우리는 더 나를 사랑하고 나다워지고 당당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자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인생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6시 2부에서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이 책 내용과 좋은 글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크리스 라이스의 Great is Shy Faithfulness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마인드 파워 전문가 조송희 작가의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입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출간됐고요.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바로 따끈따끈한 책을 한국에서 공수해서 고려서적으로 읽은 책입니다. 책 읽으면서 제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 역시도 필사 그리고 긍정 확언을 매일 아침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루틴을 반복하고 있는 저희 회원분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 성장하는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자의 머릿말에 본인이 책을 출간하면서 독자들에게 전하는 진심을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잊지 말자. 당신 안에 기적의 힘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이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당신을 이 책을 통해 만나서 나는 너무 기쁘다. 당신의 매 순간이 빛나기를,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새로워질 당신의 삶을 축복한다. 네, 그레이시 애덤스 21 노래 참 좋네요. 듣고 돌아왔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은 유치하고 또 혼잣말하기 쉽지 않죠. 뭐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 말이 하루를 보람되고 기운나게 하는, 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거울을 향해 나를 칭찬하거나 미소 짓거나 뭐 크게 웃는다거나, 네, 쉽지 않은 행동이죠. 네. 너무 부담되는 행동인데 만약에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 이 뇌를 속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정말 기뻐서 웃던,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웃던 그 웃는 행위 자체를 행복하게 받아들여서 많은 양의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저 웃는 행위 자체만으로도요. 네. 혹시 여러분도 우리가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해본 적 있나요? 네, 벌써 막 가려운데요, 몸이. 저는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를 향해 웃어본 적도 없고요. 김하준, 네가 최고야,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필사를 하고 매일 아침에 긍정 확언을 하면서 내가 더 소중해지고 남을 위해, 반려견을 위해, 뭐 반려묘를 위해, 친한 동생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더 신경 쓰고 아끼고 자랑하는, 조금 닭살이지만 그런 행동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운동을 하고, 나를 위해 여행을 가고, 나를 위해 음악을 듣고, 나를 위해 쉬고, 나를 위해 걷고,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보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나만을 위해서는 맛있는 것도 별로 먹지도 않죠. 에이, 혼자 있는데 뭐 이러고 그냥 라면이나 끓이고 그러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더 든든하게, 내가 나를 지켜주는 그런 과정들, 그때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또 제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 속의 글을 읽고 위로받고 확언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뭐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그동안 정말 노력 많았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해, 이런 말 우스워 보여도 유치해 보여도 내가 나를 챙겨주니까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처음에는 뭐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를 조금 더 위해 주자고요. 가슴 뛸 정도의 긍정 확언을 고민하고 적다 보면은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나를 칭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또 하루를 더 잘 살게 되는 변화가 조금씩 저는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변하니까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책 본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는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침에 필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허투루 버릴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케니가 부르는 곡이에요. Still Woozy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책에 실린 영화배우 짐 캐리의 글이 담긴 본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마술적인 힘을 믿었다. 내가 이 도시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매일 밤 언덕에 올라가 머롤랜드
드라이브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양팔을 쭉 뻗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 나는 정말로 좋은 배우다. 나는 온갖 장르의 훌륭한 영화에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나는 여러 편의 영화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나에게 설득시키면서 몇 번이고 그 말들을 반복했다. 그런 다음 나는 나에게 영화 출연 제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내가 그 소식들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온 세상을 다 감당할 정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그 언덕을 내려오곤 했다. 그것은 내 가정환경에서 나온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해독이자 부정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적으로 긍정의 힘을 기르는 순간이었다. 참 이상합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들은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남에게 고마웠던 일들은 슬그머니 잊어버리고 맙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일들은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상한 그 마음을 들여다 보세요. 이상해서 불편한 그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전환하세요. 남에게 도움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기억하세요. 대신 타인에 대한 원망은 놓아버리고 잊어버리세요.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잘 찾는다. 나는 고마운 것을 잘 기억한다. 나는 매일 따뜻한 말을 한다. 나는 항상 미소 지으며 기쁨으로 말한다. 나는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매우 심플하고 유쾌한 방법. 1단계, 그렇구나. 2단계, 그런 거겠지. 3단계, 감사하자. 1단계는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무언가 거슬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3초를 쉬고 그대로 그 현상을 바라본다. 지금 앞에 있는 그 거슬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화를 내고 있는 것이구나. 여기서 내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개입될 이유는 없다. 2단계는 그런 거겠지. 아, 요즘 되는 일이 없어서 저 사람이 그러는 거겠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는 거겠지. 일찍 은퇴하고 돈이 너무 쪼들려서 그러는 거겠지. 병수발을 너무 오래 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매일 열심히 일하느라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저러는 거겠지. 여기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러던데 라는 이유로 비교 대상이 개입될 필요는 없다. 3단계는 그런데 그래도 나에게 더 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감사하자. 상황이 이 정도에서 중단된 것에 감사하자. 그 사람이 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자. 여기서 그런데 내가 본 손해를 일일이 계산해서 마음에 담아둘 이유는 없다. 감사함을 담아두면 득이 되지만 미움을 담아두면 독이 된다. 사람에게 있는 6가지 감옥. 심리학자 케이치 프노이드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 자신에 취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둘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상대의 단점만 보고 비판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의 삶 역시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만 떠올리고 산다면 현재는 속절없이 낭비될 것입니다. 다섯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남이 가진 것만 우러러 본다면 매일매일의 삶은 불평, 불만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감옥에서 지금 당장 탈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경에서는 분노를 극도로 화가 난 사람이 상대를 향해 던지려고 불 속에서 끄집어낸 석탄 덩어리에 비유했다. 석탄 덩어리를 집어들면 손을 대이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꿈을 방해하게 해서 어떤 곳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증오심과 분노, 고통 등 모든 독성의 감정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되면 그 독은 내 삶의 다른 부분들에게까지 천천히 스며들게 된다. 우리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풍요로운 삶이 우리의 경험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는다. 방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꿈이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매일 용서를 실천하라.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고통, 공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우리가 평생 원한을 품고 다닌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어떤 그 누구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내가 받은 상처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상처는 오히려 더 커져서 더 그 상처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일을 애정을 갖고 돌아볼 여유가 없어질 것이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타인에 대해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면 끝내 부유함에 도달할 수는 없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부유함을 가지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를 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부유함이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모든 것들을 용서한다. 몸과 마음에 끼친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또는 현재의 용서를 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용서한다. 그들은 이제 자유이며 나 또한 역시 자유가 되었다. 그 모든 원인과 나 사이의 모든 원인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해소된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품고 있다면 당신은 그 상대방에게 강철보다 더한 끈으로 포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감정은 당신의 불을 막고 벗어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계속 묶여 있도록 만든다. 용서의 습관은 그처럼 불행한 사슬을 끊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완전히 그리고 솔직하게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준다. 당신도 이제 완전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를 용서한다. 당신은 나를 자유롭게 놓아준다. 나와 당신 사이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지워진다. 인생에서 제거하고 싶은 것을 글로 적은 후에 매일 소리내어 이렇게 다짐해보자. 그냥 틈날 때 가끔씩 하는, 가끔씩 원하는 부유함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풍요로운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자. 이것이 증가된 부유함을 불러오는 비결이다. 배가 터질 만큼 먹은 뒤에는 새로운 음식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래된 것, 필요 없는 것을 없애고 공백을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새로운 걸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진리, 비워야 채워진다. 행복한 삶을 위한 비움의 법칙의 핵심은 새로운 것들을 위해 낡은 것들을 반드시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담긴 컵에 또 한 잔의 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컵에 담긴 물을 비우기 전에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 그들을 풀어주고 보내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새로운 원하는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 과거의 낡은 것들은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빈 공간에 내가 원하는 상태로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오래된 습관을 제거했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좋은 습관을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더 나쁜 습관이 그 공간을 대신 채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내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오래된 것, 필요 없는 것을 없애고 공백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빈 공간 안을 새롭고 내가 원하는 또 설레이는 것으로 채우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마인드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희 작가의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내가 정하면 됩니다.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두 곡 들으실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그리고 You Got a Friend 캐롤 킹이 부르는 곡 이어서 듣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